성격 인터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앞으로 어떻게 당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을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서울구치소 앞에 나가셨는데 조 전 대표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특별히 전한 말 있었습니까? 네, 뭐 짧은 인사, 배웅 인사를 하는 자리였고요. 의원들께서 모두 나오셨고 조국 대표께서 일일이 이제 악수하고 포옹하고 하면서 뭐 잘 다녀올 테니 아무 걱정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의원들께서도 또 거의 똑같은 말로 아무 걱정 마시고 잘 다녀오시라. 네. 조국혁신당은 더 단단해질 것이다. 네. 더 집을 키울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라. 네. 그런 인사를 나누고, 조국 대표께서 이제 특별히 당부한 내용은 그 윤석열 탄핵을 꼭 아직은 이제 이게 헌재의 재판은 남아 있기 때문에 결정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윤석열 탄핵을 꼭 완성을 해달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조국혁신당이 애초 출범 창당 때부터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 그 다음에 검찰 해체, 네. 그다음에 사회권 선진국 건설 뭐 이걸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 아직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과제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해체를, 지금이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검찰 해체를 서둘러라. 네. 검찰 개혁 입법을 서둘러라. 그걸 빨리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특별히 당부하셨죠. 그 부분을 의원들에게 좀 당부한 말씀이고, 뭐 아무 걱정 말고 잘 다녀올 테니 아무 걱정 마라. 이렇게 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조 전 대표의 부재 상황 대비한 플랜은 준비하고 계셨겠죠? 조 전 대표가 대법원, 그러니까 2심에서 유죄 선고 받은 후에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법원 선고를 앞둔 상황에 창당했기 때문에 대법원 선고에서 당연히 이제 상고가 기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상고가 기각되면 곧바로 형집행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그 2년형이 확정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은 뭐 다 네, 예상하고 예상을 있었죠. 해왔죠. 예, 그래서 뭐 특별한 뭐 플랜이 있다기보다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당이 지속적으로 할 일을 해나가는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쭉 해왔고, 그래서 네. 지금도 당헌에 따라서 전당대회 때 최고 수석 의원 중 최다 득표를 한 사람이 권한 대행을 하게 돼 있고, 당헌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김선민 수석 최고위원이 권한 대행을 지금 맡고 있고, 차질 없이 권한 승계가 이루어져서, 그래서 흔들림 없이 당의 어떤 체제가 안정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뭐 플랜이랄 게 당헌 당규대로 흔들림 없이 네. 가기 때문에 특별한 플랜이랄 게 있을 게 없지만, 조국 전 대표께서 당을 그간 민주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 조국 전 대표를 제외한 11명 의원들이 전부 각자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뭐 국회의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선 의원들이시긴 하지만, 저를 제외하고는 뭐 다 초선 의원들이신데, 네. 그렇지만 각 상임위에서 굉장히 눈부신 활발한 활동을 해서 그 좋은 의정할 때 많이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모두가 다 조국의 빈자리를 메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권한 대행 체제니까 새 당대표 선출 일정은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국 상황에 따라서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너무 급박하게 상황들이 바뀌고 지금은 오로지 김선민 권한대행 중심으로 네.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일에 거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요. 이제 이후 전개된 상황에 맞춰서 당원들의 뜻이라든지 의원들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대표를 뭐 선출할 수 있겠죠. 약간 유동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다소 섣부른 얘기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또 있는데 다소 섣부른 얘기지만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대선 후보를 내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대선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그 대선 후보를 낸다 한들 뭐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했을 때 당선 조국신당의 현재의 역량을 볼 때 당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선 가능성이 희박한 후보를 내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의견이 팽팽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직은 당원들과 의원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수렴한 단계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도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이후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하지만 또 탄핵이 인용되기 전에는 그 논의를 하는 것이 섣부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선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 또 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뭐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맥을 같이 하는 질문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야권의 단일 대우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합당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민주당 측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의견에 어떤 생각이십니까? 조국 전 대표가 어저께도 특별히 당부한 말 중에 정권 교체를 꼭 이루어달라라는 그 당부 말씀이 있었는데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정권 교체를 위한 단일 대우 형성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합당의 방법이냐? 그것은 아니다. 합당은 아니라고 그건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존재가 도움이 더 될 수 있다. 즉 조국혁신당이 합당을 하면 오히려 조국혁신당을 지난 총선 때 지지했던 690만의 조국혁신당 투표했던 유권자분들과 현재 어저께 그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약 8% 나오더라고요. 어느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였나 갤럽이었나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 8%의 정당 지지율 690만 명의 조국혁신당을 지지했던 분 이분들이 그대로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합당했을 경우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외연을 확장을 해서 그래서 그 민주당과 연대하는 것은 필요하고 단일 대우를 형성하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합당의 방법은 아니다. 그건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전략에 있어서는 좀 다를 수 있겠군요. 네.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다. 원내대표께서 모두의 말씀을 주셨어요. 법적인 체제를 좀 정립을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좀 보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검찰 해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을 놓치면 이제 탄핵이 인용이 돼서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게 되면 그때 검찰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울 겁니다. 모두가 대선 체제로 가기 때문에 국회가 활동하기도 어렵고 이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는 검찰을 해체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검찰은 공소청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이것이 검찰 해체고 검찰 개혁인데요. 이건 국회에서 검찰 개혁 3법 또는 4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지금 하지 않으면 대선 레이스 돌입되면 못하고 이후 제4기 민주정부 정권 교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산적한 국정 현안들 민생 경제 등의 산적한 국정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역시 못합니다. 지금 못하고 나면은 또 검찰이 주도하는 지난 그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뼈아픈 후회가 초기에 적폐청산을 검찰에 맡기면서 검찰이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갔다가 다시 부활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괴물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아주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이번에 검찰 개혁 그 새 정부 출범 전에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의 위상을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도 이번 수사에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 빨리 손을 떼야 됩니다. 어저께도 많은 헌법학자들 또 형법학자들이 검찰이 빨리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라고 하나같이 지적을 했는데 검찰이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 검찰 자신들이 어떠한 전국 상황에서도 그저 살아남고 자신들이 판을 주도해 볼까 이런 그런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자신들이 판을 주도해서 자신들이 의도대로 이제 판을 짜볼까 하는 그런 이제 조직 이기주의에 매몰돼 가지고 지금도 해서는 안 될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합니다. 그런데 내란죄 수사가 본질인 이 사건에 있어서 뭐 직권남용을 연결 고리로 해서 수사하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이 나중에 이쪽 그 이제 피고가 되는 윤석열 쪽에서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이거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이거 심지어 공소기각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안고 검찰이 수사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그래서 검찰은 빨리 지금 손을 떼야 한다. 검찰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아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주도권을 쥐어보려고 어저께는 보도에 따르면은 경찰이 신청한 그 긴급체포 정보사령관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을 또 거부했더라고요. 자신들이 주도해 보려고 경찰 수사하는 방해를 하고 경찰이 먼저 압수영장 신청하면은 그거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압수영장 새치기 하고 사건을 가로채기 하려고 그러고 이런 못된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은 빨리 수사에 손 떼고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이 빨리 해체되어야 됩니다. 의원님 잠깐 조금 전 황운하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여론조사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과 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조 전 대표 어제 수감됐습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차기 정권에서 사면복권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그런 희망을 좀 얘기를 했어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사면은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국민들의 정서 또 어떤 국민 화합 또는 그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래서 대통령이 어떤 뭐 경제 회복이라든지 국민 화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위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인데 뭐 다음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뭐 지금 사면을 언급하기에는 좀 아직 이때 이른 감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조국 그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될 거를 가능성은 매우 높다는 걸 알면서도 지난 총선에서 690만 명이 조국 혁신당에 투표를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확정된 이후에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당원이 1,000명 늘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이것을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지만 대통령이 된 분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국민 정서. 그다음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가 그 수사가 과잉 수사였고 표적 수사였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 검찰들의 난폭한 검찰권 남용이었다라고 하는 또는 검찰 쿠데타, 검찰 연성 쿠데타의 시작이 바로 조국 사냥이었다는 것은 이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군요. 그것이 실정법상 유죄 판결을 받았다 했을 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할 수 있지만
그 과연 그것이 국민들 법 감정에도 맞는 것인가? 이것은 이제 사면권 행사하는 그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은 그 10분 고려해서 국민 화합 차원이라든지 또 당시 검찰의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수사 이에 대한 그 사법부의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평가를 한다면 뭐 그 사면권 행사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내용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국혁신당 그의 당원 가입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일단은 유죄 확정 후에 국민들이 조국혁신당을 떠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원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런 부분이 국민 공감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어제 사퇴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한동훈 대표가 요즘 탄핵 정국에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면서 뭐 탄핵에 찬성한다고 했다가 그랬다가 또 뭐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했다가 또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그리고 크게 보면 지금은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이 뭐 극단적인 반목 관계에 있지만 사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로 이렇게 인식되는 관계였지 않습니까? 또 묶어서 보면은 그 검찰 정권의 탄생의 어떤 1등 공신이죠.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정치 생명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야 네. 뭐 포기하고 싶지 않겠지만 국민들의 평가는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 27일로 잡혔습니다. 일정은 빠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정에 대해서 쟁점이 명확하니까 빨라질 것이다. 이런 뭐 의견도 있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면 좀 길어질 수도 있다. 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때 63일 또 노무현 대통령 63일, 박근혜 대통령 때 91일 네. 네, 이렇게 걸렸었는데 이번 사안은 그보다는 훨씬 그 사안이 단순하고 또 증거도 명확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탄핵 소추 사유는 여러 가지를 포함시키지 않고 단순 그냥 내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명태균 게이트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넣었었는데 외교 사항이라든가. 예, 그런데 뭐 외교 사안은 사실 탄핵 사유라기보다는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거에 네네. 불과하긴 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사유를 좀 많이 포함시켰었는데 그걸 다 빼고 내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또 증거도 지금 명확하고 내란의 공범들이 지금 속속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관계 다툼이나 법리 다툼이나 별 문제는 없을 거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연도 문제지만 과연 국민들 뜻에 따라서 상식에 맞게 국민들 법감정에 맞게 누구나 생각하는 보통의 상식에 맞게 이걸 인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저께 이 사건이 공교롭게 정형식 재판관으로 주심이 배정됐습니다. 네. 정형식 재판관은 무작위 추첨이었죠. 예, 무작위 추천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네. 무작위 추천 방식이기 때문에 뭐 추천 방식을 탓할 수는 없고 그 배정 방식을 탓할 수는 없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작년 11월에 지명을 12월 달에 취임한 그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사람이었고 헌재가 이제 대통령 국회 뭐 이렇게 3명씩 나눠져 있는데 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분이었고 또 얼마 전에 그분의 처형을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박선영. 예, 임명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헌법재판관 이것이 탄핵에 대해서 헌재로 넘어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 제부 박선영 위원장의 제부가 정형식 재판관이잖아요. 그 정형식 재판관을 임명에게 그 이른바 뇌물 성격으로
박선영 진실화위원장을 임명한 거 아니냐. 야당의 주장이었죠. 예.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공교롭게 정영식 그 재판관이 주심으로 배정된 거에 대해 굉장히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이 회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에게 배정된 방식은 뭐 무작위 추첨했기 때문에 그러나 자신이 이 이해관계에 객관적일 수가 없겠다 생각하면은 회피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회피를 해서 그래서 그런 우려를 해소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것이다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에 하나 이것이 그 기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엄청난 그런 민심에 요동칠 것인데 그럴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두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전장치라는 것은 대통령의 임기를 사실 지금이 검찰 해체에 적기기도 하고 개헌에 적기기도 합니다. 지금 개헌특위를 빨리 구성을 해야 됩니다.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이 개헌 헌법을 공포와 동시에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즉 뭐 결과적으로 임기 단축이 되는 것인데 어쨌든 개헌하면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는 그런 개헌을 하게 된다면 탄핵에 대한 인용 기각 결정과 관계없이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것이 먼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보다 좀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국민에 의한 탄핵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탄핵 결정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개헌까지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개헌 특위를 구성을 해서 국회의장께서도 늘 그 개헌 특위를 말씀해 오셨는데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개헌에 대한 의제들은 너무 많이 지금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여야 합의만 한다면 뭐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지금이 아니면 개헌을 이루기가 또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주시죠. 네. 뭐 이제 개헌 얘기, 그다음에 검찰 해체 이야기, 뭐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개헌 특위를 빨리 구성하고 그리고 검찰 해체에 이건 민주당에 달려 있는데 민주당이 지금은 이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엔 윤석열 거부권 행사 때문에 망설였는데 지금 망설일 이유가 없으니까 검찰 해체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는